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정치부심. 네, 오늘도 정치 어벤져스와 함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예. 이제 총선을 이제 5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진짜 시즌이 돌아왔고,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부심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방송인 박윤희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기 자유한국당 몫으로 나왔어요. 네네. 네. 황교안 대표 최측근. 네, 저도 같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신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우리 전두환을 경멸하기 때문에 전을 다 뺐습니다. 전을 다 뺐어요. 자, 최민희 의원님이시고, 자, 우리 김성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래 의원님. 미래 의원님. 예. 저는 저 전보좌관으로 해주십시오. 정말. 아무래도 보좌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아니 자, 미래 의원님. 5천만 국민의 보좌관이 예,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예. 이정세인 줄 알았어요. 네, 정치 트렌드를 연구소. 알아요, 좀. 네. 하여튼.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소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요. 오늘 먹방부터 빨리 갑시다. 그러시죠. 빨리. 예, 그러시죠. 자, 주문했던 보쌈이 어제 왔기에 저녁에 양배추와 부추와 같이 쪄서 먹어봤습니다. 네. 남편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기름이 많이 나와서 집에서 자주 먹을 수가 없었는데 기름기 쫙 뺀 보쌈. 정말 너무 맛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밥은 같이 안 먹고 보쌈과 양배추, 부추, 깻잎, 다이어트 되죠. 양파에 싸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몸무게가 늘지 않더군요. 그것만도 만족하면서 대성하시길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네. 바로 착한 보쌈 구매 후기입니다. 저희 김용민닷컴의 밀리언셀러입니다.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정말 판매가 가장 높고 네. 많이 팔렸던. 네. 제가 다음 주에 그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돼지고기 시식 행사를 하는데 그 돼지고기를 다 착한 보쌈에 주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많이 별 행사를 다 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시식 행사를 다니시고. 이게 뭐 예. 부른다고 하는데 돈도 준대. 그래요? 먹는 것만 가야죠, 해도 좋은데. 그럼. 예. 자, 그러나 착한 보쌈만큼의 맛은 아마 아닐 것이다. 최고입니다. 라고 예. 확신합니다. 이게 네네. 진짜 맛있어요. 어제 진짜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방송을 또 어제 했는데 그거 이 목포 보쌈하고 요거하고 또 그 묵은지 아마- 세 개 같이 먹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홍어도 홍어지만은 보쌈이 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럼요. 어제 착한 보쌈으로 했는데 네네네. 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정말 이름도 잘 졌습니다. 착한 제가 보쌈. 착해요. 예. 예. 제가 이 보쌈 감별 전문가예요. 왜 그런지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일 거야. 예. 이번에 우리 동네 김치를 8군데가 합니다. 오. 읍면동이 8개 읍면동이. 네네네. 근데 지금 7개가 끝났고 1개 남았어요. 네. 근데 제가 6군데를 갔거든요. 네. 가는 데마다 다 보쌈이야. 그래서 제가 어디는 보쌈을 어떻게 삶고 이것까지 다 알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죠. 제가 사실 같이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긴장 안 해요. 착한 보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예. 시간이 없어. 맛있다. 저는 예. 지금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당직자잖아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제가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진짜 맛있어 보여서. 맛있습니다. 네, 보쌈하고 족발 늘 세트로 두고 먹는데요. 이제 착한 보쌈도 있고 착한 족발도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일 간편하게 네. 끓는 물에 넣고 따뜻이 해서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 자체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 넣고 따뜻이 해서 드시는 모양입니다. 식구들도 완전히 잘 먹고요. 진짜 맛있다. 파채나 양파절임하고 같이 맛보면 꿀맛입니다. 많이 파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맛있어. 김용민닷컴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자, 특허받은 제조 방법. 진공 상태에서 삼겹살을 재우고 재웁니까? 재웁니다. 네, 그리고 숙성과 훈연을 거쳐서 저온으로 장시간 가열해서 집에서 데워 먹어도 그냥 렌지에 돌려도 가마솥에서 갓 삶은 보쌈 고기의 맛이 나옵니다. 뭐 그냥 렌즈에 돌린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남다른 소금, 저 해양 오염이나 중금속 걱정 없는 몽골 소금, 암염이라고 하는데 암염. 요거를 사용해서 감칠맛을 더욱 높였습니다. 게다가 좋은 고기인데 이게 번식용 어미돼지 혹은 질 낮은 돼지고기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맛있는 먹거리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착한 가격, 네, 라면보다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착한 보쌈 330g. 얼마예요? 8,900원. 싸다. 330g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싸다. 330g인데. 돼지고기 이게 삼겹살 두 개면은 먹어도, 이게 야. 사실은 한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싸네요. 자, 요즘 김장철이라서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별미죠, 이럴 때 진짜. 또 돼지고기를 굽기가 좀 귀찮으신 분들은 착한 보쌈 구매해 보세요.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 드디어 통돌이 도착했거든요. 예? 지난번에 신청한 그 로스팅 기계. 아, 거기다 먹으면 딱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까가지고 거기에 돌리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경품에 당첨됐다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방송 잡았어. 이거 아직 못 본 거야. 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 경품이 잘 당첨돼? 이렇게 운이 좋아. 예, 막 이런. 회원님 어때요?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저녁을 먹고 와서 좀 아쉬워. 이게 배고팠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아픈 뒤끝에 고기가 맛있으면 엄청 맛있어. 고기 먹어야 돼요. 많이 드세요. 그래야 몸살이 안 우리 나. 이거 좀 넘겨줄까요? 네. 사실 이거 맛은 어떻게 데우신 기본이고 거예요? 진짜 이게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예요, 그냥. 아,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예요? 네. 그럼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 이거 그게. 진짜 전자레인지에 거기는 돌린- 새우젓이 없어요. 야, 도저히 그 이 맛이 새우젓도 아닌데? 엄청 맛있어요. 전 지금 저기 찜기가 보이길래 찜기에 새로 찐 줄 알았거든요. 찌면 다 이런 맛이 나지 했는데 아, 그게 핵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잡내가 안 나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기술입니다. 바로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경쟁력이지. 네. 그게 기술이고. 전 정말 저기 찜기가 보이길래 당연히 쪄서 나온 줄 알고 야 이거 집에 찜기 없는 사람도 어떻게 쪄 먹으라고 찐 걸 먹이면서 맛있다 그러냐 그랬는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운 건데 이런 맛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대박이네 진짜. 사실 중요한 건 보쌈을 깜짝 놀랐네. 왜 다들 보쌈을 시켜 더 먹느냐면은 선전이 잘 됐어. 조리 방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조리 방법이 너무 귀찮고 만들기 힘드니까 시켜 먹는 건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야, 이건 진짜 착한 보쌈입니다. 하나만 더 예. 드세요, 그래도. 일단 저는 잡내하고 풍미를 보는데 이 돼지고기는 잡내가 하나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잡내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육향이 아주 적절하게 배어 있어서 데운 고기라고 믿겨지지가 않고 방금 꺼내서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사기꾼 같다 좀. 사기꾼 같은데 뭐 사기를 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진 맛있는 쳐야 돼요. 이런 너무 건 맛있어요. 처음이네 진짜. 예. 아니 그리고 굉장히 육질이 부드러워. 네. 그래서 맛있어. 이거 저 데우지 않고 살짝 차가운 상태로 그냥 실온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돼지고기? 예,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안 해도 그러면 약간 저기 그 누른 고기 그 맛이 좀 나겠네요. 편육. 편육. 어제 저는 길거리에 갔다 어떤 사람이 제가 정말 얼굴이 너무 불쌍하다고 고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고기를 엄청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데 또 먹는 거야. 아, 그래요. 또 맛있어. 누군가요,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부럽네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겠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준비한 고기가 딱 세 팩이거든요. 네. 가격으로 치면은 한 27,000원? 지금 이게 3팩 간 거예요? 예. 3팩에서 그러면 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하지 않나요? 3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5명이 먹다 남네요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엄청나네 진짜. 요즘엔 진짜 이런 제품들이 너무 소주 잘 한 돼 잔에 있어. 딱 정말. 그렇죠. 조만간 집들이 하거든요. 이걸 한번 좀 사가지고 내놓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없을 때 과메기 먹었어요. 과메기도 맛있죠. 예. 근데 과메기를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보다가 사람들이 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 너무 맛있어. 실제로 저희는 엄청 맛없으면 맛있었어요. 맛이 없게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진짜. 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국익에 크게 도움되는 네. 대형 오보를 하나 냈습니다. 아니, 그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나온 오보입니까? 그건 모르지만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 김희철. 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랬던가 뭐 검토한 일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나서서 조선일보 기사 내려라 하는 이런 언론 자유 침해적인 요구가 국제적으로 오가고 있는데 예.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도 조선일보 덕분에 그런 일을 못하게 된 거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아주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생겼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어디 문재인 정부 잘 되라고 그런 오보 냈겠습니까? 흔들라고 냈지. 한미동맹 파탄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나라가 잘 되려니까. 제가 이제 그 미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반응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truth.
Absolutely no truth to the 조선일보, 초선일보 report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currently considering 야, 나도 알아듣겠다. removing any troops from the Korean 저분 Peninsula. 미국 유학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발음이 아주 좋은데.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인도 그 뺄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군대를 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absolutely no truth. 이게 absolute가 들어가게 되게 저는 그냥 뭐도 있잖아요. 아니고 네. absolute. 완전 저게- 생굴하다. 예. 저게- 완전 생굴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absolutely 잘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예. 이 미국 국방부가 아주 무서워요. 전세 경찰이거든요. 국방부에서 이런 정도 명령을 했으니까 전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We are demanding the 조선일보 immediately retract their story. 기사 내려라. 당장. 게다가 비동사 플러스 ing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요구한다. demanding은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영어에서는. 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미국 국방부가 지금 빡이 쳤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내일은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델타 버스 보낼지도 몰라. 예, 아니 그래서 코피 전략. 코피 전략이 조선일보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조선일보를 보호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워싱턴 특파원 나가라. 이럴 수도 있겠어요. 조선일보가 초선일보가. 어떻게 않아요? 하나 아주 저 내일 아니 아침 펜타곤은 한 6개월간 출입 금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그래요? 보지 마 이 새끼들아. 아니 미국은 그럴 수 있는데 이례적이네요, 되게. 예. 조선일보 대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꼬리를 확 내릴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한테 대들듯 할까? 이거 대들면은 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델타 버스 보낸다니까. 이거 좀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거 코피 아닌가? 전략? 예. 네. 야, 국방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내리라고 기사를. 야, 이런 것도 전 또 아니 처음 본 것 같아요. absolutely no truth? 네. 이건 전 처음 들어본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건 정말 강한 성명이 나온 건데 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속으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저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뽀록이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창피한 거죠. 아니, 더더욱 그래서- 강하게 나가야지. 그래서 국익 관점에서 조선일보가 한건 큰일 하셨네. 하셨다. 아, 그러네. 오보라는 네. 아주 독특한 방식을 통해. 예. 그래. 조선일보 아주 재밌는 신문입니다. 아, 덕분에 뭐 미리 선수를 쳐주셔가지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제가 마무리가 예, 될 수가 그런데 있겠네요. 이번에 예. 소위 한미동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인데 이 동맹권을 방위비 협상하면서 미군 철수 운운한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으로부터 트럼프 정부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천하게 외교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하게 외교하는 것을 또 우리 조선일보가 그게 뭐 속성이 비슷해서 그런지 탁 캐치하고 이런 국제적 오보 형식을 빌어서 네. 네. 제가 조선일보 이렇게 역설적으로 조선일보에 고마워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TV조선 연락 오면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강한 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또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미국 하원에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위원회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주한미군 그 철수하는 거 감축하는 거 반대하는 예,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수정안 2,500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 승인 없이 그렇지.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을 주둔병력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는 내용이 지금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숫자를 네. 건드리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28,000명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 숫자 밑으로 내릴 때는 네.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 아니지.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의회 승인 절차가 없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다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대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몰래 쿠데타를 꾸미는 것처럼 대들었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이 하원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런 사실만 좀 파악을 했어도 오보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 말도 안 돼. 5조가 뭡니까? 일본한테 8조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참 그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슬슬 흘렸다면. 네.
그러니까 근데 저에게는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흘려서 의회를 긁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디서 취재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이건 그냥 명백한 오보로 드러나게 된 거죠. 해리스를 만난 거 아닐까? 그래서 50번 얘기 듣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아유, 참 해리스 싸가지가 없어서 진짜. 그 딱 스타일을 보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저거 아니 조지 해리슨 얘기. 스타일을 보면 딱 군발이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군발이. 그렇죠. 예. 딱 군발이 스타일로 하잖아 외교를. 네. 아까 뭐 이제 군인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서 이 아니 말은 또 우리가 그 뭐 무슨 모든 군인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군발이 있어요. 군발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훌륭한 군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군발이는 특정 쓰레기, 남의 나라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해운 그 외통위원장이 가가지고 좀 불쾌할 정도로 30분 만나는데 20번 얘기했다잖아요. 아니 앉자마자 얘기했다는 거 5 아니에요. 밀리언을 50억 달러 뭐 이러면서 4달러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했다는 건데. 아, 하여간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심상정 대표가 만나자고 그 미 대사관에다 연락을 해놨어요. 네. 그랬더니 뭐 검토 중이라고 답을 안 줘. 그래요. 가서 멱살 한번 잡고 올라오는데 잡으시고 4달러 하시면 되겠네. 답을 안 줘. 아유, 답을. 좋다, 그래서 뭐 좋다. 아니 그냥 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답을 안 줘. 그래서 아니 야당 대표들 뭐 공화당 대표들까지 불렀다며 심지어.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다 만났는데 네. 이 야당 대표가 정의당 대표가 보자는데 왜 안 보냐. 근데 계속 지금 시간만 미루고 멱살 잡힐 걸 그러면 알고. 가서 멱살 잡고 4달러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멱살 잡힐 거 알아서 그러니까. 4달러. 이슈는 진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그 정의당 그러면 참 열성 늘어납니다. 정의당이 뭐 다시 그럼 그 순간 막 싸우려고 소름이 쫙. 항의서한 던지고 올라오고 딱 만나자고 하는데 네. 안 만나죠. 예. 그래. 작전이 간파된 것 같아. 아니 진짜 그 김영철 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한번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관심법. 네,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 딱. 그래서 자한당에서 뭐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아니 예, 예. 있었는데 예. 본인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한당 대표성 맞아. 제가요. 아니 앞에만 얘기하는 아니 그 거구나. 제가 아유, 좀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이번에 영입리스트에 있다는 소리 영입했던 같은데? 대장 예. 박찬주. 예, 박찬주 영입 취소했잖아요. 예, 예. 배경이 있더라고요. 왜요? 거기에 새로운 신진 젊은 청년을 영입해서 공천을 주려고 황교안 대표가 마음먹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안시가 고향인 충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소개하는 측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예. 아 너무 저 당당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박찬주에 영입했으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큰일 날 뻔했어. 왜요? 단체로 목봉체 줘야. 일관된대요. 이거- 연병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렇지. 우통벗고 다 이 목봉체 줬 예. 아 그럼 볼만하겠어요. 자, 황교안 단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정치가 시작된 이래, 이 땅의 정치가 시작된 이래 최대 참사가 아닌가. 박찬주가 만약에 영입됐다면 참사다. 그 다음이겠지만은, 야, 이건 진짜 아니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그래서 왜? 왜라는 그런 질문이 맞아요. 정치평론가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국민들은 설득이 안 됐다는 거의 거예요. 리액션 저도 보면서 단식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시점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 확실합니다. 이 느낌은. 네. 너무 생뚱맞게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면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황교안 뭐죠, 대표의 뭐죠? 내지도를 보면. 어. 저는 이 직접적인 계기는 김세연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대포라고 봅니다. 근데 이 김세연 의원은 사실은 자한당 쪽 의원들은 보면 나는 살 테니까 당신 죽어 이거 아니에요. 주로 기조가 얘기하는 건 가만히 들어보면 다 개혁 쇄신, 인적 쇄신 얘기하는데 나만 빼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세연 의원은 자살폭탄 테러를 터뜨린 거죠. 그럼 이제 흔히 자살폭탄 테러의 대상이 돼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네. 뭐 뭔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대응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살폭탄 테러와 함께 사실은 폭발하는 건데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피한 거죠. 청와대 앞으로 뿅. 그 전에 이제 뭐 선거 그런 결과에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런 얘기 하다가 그거는 안 그 말은 되니까. 하나만 해요. 네, 하나만 선거 하니까. 참패하면 대표들 다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 백 있어도 그 황교안 대표도 안 되거든요. 그 하나만 한 소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그쪽으로 갑자기 단식으로. 단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전문 용어로 꼼수 단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꼼수 단식이다. 근데 이제 꼼수로 쓰기에는 좋지 않았던 게 다른 것과 달리 단식은
날짜를 못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그 다음 무브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지소미아를 그럼 황교안 대표의 우국 충정을 받아들여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관계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요. 변지수가 입법, 사법, 틀렸어요. 행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또 안 되기 근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기정은 나가서 황교안 대표 얘기를 들어보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들어보라.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황 대표 단식 얘기를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짧게 썼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우리가 세월호 때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열흘 정의당 의원들이 했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청래 의원 뭐 또 유가족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했어요. 같은 시기에. 그때 여름이 되게 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앞에 천막을 못 치니까 그냥 떼 옆에 달에 우산 들고 네. 이거 알고 계셨네, 그러면. 황교안이 알고 있었지. 우산 들고 앉아 있어서 우산 들고.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그 누구도 광화문이든 청와대 앞이든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 무렵에 민경욱이 대변인 할 때 눈이 마주치는데도 쌩까고 지나갔어요.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서 단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문전박대를 당해도 강기정 수석이 매일 가서 극진히 챙기고 그리고 국회에서 할 일 하면 된다. 그죠? 아니 야당 대표가 단식하니까 챙기는 건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하고는 싹수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대신에 국회는 할 일 하면 됩니다. 저게 청와대 앞에 가서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강기정 떼쓰면 정무수석이 가겠지. 그렇지. 매일매일 가서 아련을 하는 거죠. 안부를 묻는 거지, 안부를. 그렇지. 그리고 살피고 그다음에 30분인가 1시간에 한 번씩 건강 체크하잖아요. 누군가? 그 나와 있잖아요. 내부 공문에. 그래서 건강 체크하다가 뭐 대통령께서 한번 청와대로 단식 중인 분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의 수를 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19대 때 최재성 의원이 직을 던질 때는 본인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당의 중심적인 역할이었고 최재성 의원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을 던짐으로써 주변 의원들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그 한편으로 또 귀감이 되고 그러고 이제 내가 그 영입 인사들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조용해진 건데 김선현 의원은 사실은 아웃사이더란 말이죠. 그러고 누가 생각해도 국회의원 안 하고 나가도 아무런 그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 폭탄을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 김세현 의원의 우국충정 내가 잘 알겠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번 개혁 공천을 주도해주기 바란다라고 해서 공천 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김세현 의원한테 넘김으로써 김세현 의원으로 하여금 개혁 공천을 하게 하고 본인은 살아남는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김세현한테 그 개혁공천에 칼자루를 주면은 황교안부터 공천 배제할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물러나자 그랬잖아. 다 같이. 그거 못 참아주시지. 못 참아주셔. 당을 해체하자 그랬잖아. 아니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맡겼으면 돌이켜보면 19대 김세현은 공천 배제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20대 국회 결성할 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정말 친문이라고 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이 사람들 다 친문에 따라오는 거라서 황교안은 친박을 몇 명 더 자유한국당에 남겨놓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면 황교안이 아니지 그게. 그 김성애 그렇지. 생각. 김성애야. 그건 김성애야. 그럼 황교안 생각은 김성애가 다르지. 자유한국당 가서 대표하면 자유한국당 너무 좋아져.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메롱하는 거죠, 그냥. 내가 너라면 이러겠어, 이렇게. 근데 뭐 단식한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뭐지 여쭤보면 배고파 단식하면. 그게 아니라 단식을 하기 전에 영양제를 맞아요 원래? 그 왜 영양제를?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그건 잘한 거예요. 아니 준비한 거는 뭐 잘한 잘한 거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욕할 필요는 없고. 그게 드러난 게 웃긴 거잖아. 아니 그 뭐 저 원장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알려졌는데 뭐 그거 가지고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웃기긴 지긋하신데 나이도 지금. 뭐 밤에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미리 가서 영양제 맞은 거 가지고 뭐 보름달빵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예. 근데 보통은 저런 단식은 세월호 때도 우리도 그랬는데 의총에서 결의하면 그날부터 단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준비 없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식을 하면 힘들죠.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속도 비우고 식사를 줄여가야죠. 줄여가면서 감식. 이렇게 해서 단식으로 들어가면 건강 단식할 땐 그렇게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님이 전문가신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른바 투쟁 단식은 난데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준비 못 하죠.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저는 내일 그 다시. 전날 새벽기도 드리면서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기도가 내려와서 내일부터 단식해야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영양제 맞고 들어와서 실무적인 준비하고 다음날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청와대 앞으로 가기로 한 거를 정한 게 얼마 안 되는 게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 이거 10시인가 이후로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를 당일에나 알아갖고 아이고 그럼 불법을 하면 안 되지 그러고 국회로 후퇴한 거거든요. 다시 왔다 가야 그러니까 그래 다시 오고. 뭐 하여튼 이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청와대 앞에 간 이유는 명약 관화하죠. 이게 국회 구도 만들라? 구도 만들라? 그렇지. 국회 사안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나는 그게 다중적인 메시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내 맞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보수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이쪽에 대통령 후보가 나 말고 누가 있어? 지금 이 얘기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전방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 단식이라고 하면 정말 굶으면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비장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단식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 아마도 황교안 대표도 오늘 좀 어지러우실 테고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짜장면이에요. 그렇게 짜장면이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이상해 단식할 때 그게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인데. 예. 이상해. 왜 짜장면일까? 저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사람이 7살 때 맛의 기억이 정해지는데 7살, 8살 무렵에 아, 제일 가장 맛있죠. 맛있게 먹은 음식이 평생에 가장 맛있는 제일 음식인데 맛있죠, 예. 그러니까 의원님 특히 어렸을 때 그러셨었는데 즐겁게 먹는다는 중국집밖에 없는 게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외식을 하러 가서 즐겁게 처음 가족들이랑 먹는 거. 뭐 예. 축하해 뭐 이러면서 짜장면을 먹으면 그 유년의 행복한 기억 중에 한 대목이라 맞아. 나이를 먹어서 배가 고플 때 가장 먼저 소원이 되는 게 그때 즐겼던 이 즐거운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짜장면이다. 육개장 먹으면서 축하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다 네. 그런데 이게 말지에 나온 얘기예요. 맞아. 예, 말지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탄수화물에 굉장히 적응이 많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굶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지방까지 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써봐요, 진짜로. 그러면 단식하실 때. 아니 감옥에서 맨날 하는 일이 나 이거. 이제 그렇구나. 단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다 써봐요. 예. 아, 그게 있구나. 10개를 쓰면 그 중에 9개가 탄수화물을 써요. 짜장면, 그렇죠. 라면, 예, 스파게티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쓴다고. 밥, 김치. 그래서 지금 이제 배 많이 고플 거예요. 네. 원래 단식이 3일째까지가 되게 힘들고 그렇지. 3일 지나면서부터 좀 적응이 네. 되고 적응이 근데 저렇게 된다기보다는 단식을 그 적응이 된다기보다는 일단 욕망이 사라져요. 번뇌가 사라져요. 아 그리고 그게 그, 저는 9일을 하는데도 9일까지도 욕망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 그거 아주 힘들었는데. 특이 체질이야. 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냐면 3일 정도 그러니까 첫날은 되게 몸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먹고 두 번째 날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영양을 빼다가 써요 우리 몸이. 세 번째 날부터 자기 몸을 태워요. 지방을 태우는 거죠. 예, 낡고 병든 지방부터 태워요. 축적돼 있는. 예, 그래서 그렇게 태우기 시작하면 다시 안 먹어도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3일째부터는 뇌로 가는 영양의 양이 늘어나면서 세로토닌계 호르몬이 분비돼서 견딜만 해지는 거거든요. 맑아진다면서요, 네, 오히려? 그게 그런 원리고 그때 나오는 세로토닌이 아주 질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는 체중이 60kg이어서 별로- 태울 지방이 없는데 그렇지. 단식을 하니까 힘들었던 몸무게도 거군요. 별로 안 줄었을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뼈밖에 없어서 줄 게 없었어요. 그럼 이제 내장 지방이 주는 근데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저렇게 지금 단식을 들어갔으니 도리가 없어요. 쓰러질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아마 단식을 평생 처음 할 텐데 저분이 아니야, 금식했을 거예요. 금식기도 기독교 기도하면서. 금식기도. 그럼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래, 저는 그 부분이야. 단식을 안 해본 사람은 자신 있는 부분이네요. 저렇게 이제 그렇게 거리에서 봐요. 단식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 추운데. 그렇죠. 그러면 열을 버티기 쉽지 않은데 근데 평소에 의원님 말씀대로 기도원에서 단련이 됐으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조금 더 버티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강기정 수석이 매일 찾아뵙고 잘 맞아. 모시고 국회는 국회 할 일 하고 그러면 돼요. 맞아요. 그럼 그리고 언젠가는 뭐 가시겠지. 그리고 강기정 수석은 그냥 가시면 안 돼. 단식할 때 영양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녹차라든지 그 둥글레 차가 그렇게 좋습니다. 차는 마셔도 됩니까? 단식 중에 아까 보니까 따뜻한 물 마시지. 단식할 때는. 그러니까 물, 소금. 예, 그 칼로리 없는 거 먹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둥글레 차를 좀 잘 우려다가 들이시고 이렇게 극진히 좀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그럼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청와대 수석, 단식원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청와대 수석이 와서 단식을 도와주는
이건 좀 아주 그냥 이게 아니, 전대미문의 이제 사태예요. 삭발할 때도 내려오셨잖아요. 만류하면서 만류하면서. 그만하시라고 몸상하신다고.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단식을 만약에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막 힘 위태위태할 정도로 까지 가요. 그러면 반전을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보십니까? 당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내용이다. 이게 당 밖으로는 뭐 단식한다 그래서 정부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정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에서 뭐 법안 처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분히 이제 당내에 약간 리더십 위기 상태에 몰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김세현 선언 등등 이후에. 그리고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제일 고민거리일 텐데 조국 전 장관 전국에서 반짝 올랐다가 지금 완전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렇죠. 다 빼먹었죠. 갤럽 같은 예. 데서는 지금 10%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 거의 그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거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네, 지지율 올라갈 모멘텀이 별로 안 보여.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다 불안하지. 이대로만 몰살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황교안으로 되겠냐 이런 얘기 커질 거고.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당내 리더십의 위기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용 단식. 그리고 오늘 던졌잖아요. 50% 물갈이. 그렇게 해서 당내 분기를 잡아가겠다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네. 지소미아 뭐 단식한다고 중단할 거면 선거제도 공수처 단식한다고 중단할 거예요. 이루어질 아닌데. 일은 없다. 그 일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지 세력에 과시하고 이런 거죠. 아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우리 논리적이며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늘 생각하는 박원석 의원의 사후 이게 일종의 경강부회식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했을 것 같지가 않아. 괜히 이렇게 해놓고 욱한 거야 그냥? 아니 시작했어. 이게 그래도 나름 본능은 있으니까요. 아 뭔가 해야 돼. 한 건데.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기도응답을 받은 어떤 분이 하라고 황교안한테 했다.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생각합니다. 50% 얘기. 실명 폭로 좀 해봐. 누구예요 그거? 아 이제 곧 드러난다. 나중에 제가 좀만 그 기다리세요. 50% 오늘 자르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참 이상한 부분이 있다. 뭐가요? 이런 거야. 뭐의 30%를 자르고 나머지는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이 잘릴 것이다. 그 합쳐서 50%예요. 아 그럼 30%만 컷오프는 30%. 예. 그다음에 하고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이 알아서 잘릴 잘릴 것이다. 것이다. 그 프로테이지를 합치면 50%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분들이 지금 무슨 예언하네요.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발표가 나오냐. 아마 30% 컷오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30% 하면 민주당보다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50% 지르고 거기에 맞출 딱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군요. 예. 경선을 통해 나머지는 탈락해서 50%를 맞추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꽉 짜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30% 컷오프면 사실은 뭐 굉장히 높은 거죠 비중이. 30%만 해도. 네, 높은 거고. 근데 아마 이 30%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뭐 우리 공화당으로 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승민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쪽으로 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약간 아사리판 비슷하게 될 텐데 문제는 거기를 채워놓을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인물들이 인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찬주 전 대장. 그야말로 보수 혁신의 아니 거긴 지역과 겹쳐서 안 돼요 지금. 네, 얼굴이 될 천안인가요 만한 그분? 경선하겠습니다. 마음이 있구나. 경선을 그쪽이라 한번 붙어볼게요 제가. 예. 마음이 있구나. 형한테 얘기하지.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면은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없이 이제 내부의 컷오프의 부작용만 커지면 선거 앞두고 자중질환 비슷하게 될 거고 아무튼 저 12월 내에 뭔가 저 리더십 체제에 그 균열이 오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 막는다고 의원들을 저렇게 몰아서 지금 다 재판받게 해놨는데 손에 쥔 게 없어 만약에. 그러니까 225대 75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율은 좀 조정이 된다 그래도 통과가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리가 도입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저 리더십은 실패한 거잖아요. 황나 둘 다. 저는 오래 못 간다?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봐요. 자, 우리 이제 정치부심 시청자들께서는 제가 6개월 전에 무려 6개월 전 정치부심 첫 방송에서 황교안 대표의 연내 퇴진을 예언했다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언이 아니고 예측. 예측. 아니 이 정도는 예언 수준 아닙니까? 예언 수준이죠. 아니 근데 육개월 이게 전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달 남았어요. 예. 아니 늘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얘기한 핵심이 30%를 빼냈단 말이지. 거길 누굴 채우냐예요. 저 세금이 그런데 들어가야 나는 돼요. 황교안의 리더십의 위기는 어디서 보냐면 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 그분의 특징은 두 개세요. 네네. 하나는 기독교 근본주의, 다른 하나는 공안이에요. 머릿속에 기독교 근본주의와 공안이 있는데 그 외에서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건데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좋아해. 내 뇌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으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찬주, 이진숙 이런 사람이 황교안의 유유상종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김세형 같은 사람을 진짜 딱 세워. 그러면 새로운 30%가 들어오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김세형 명분이 그러면 있겠네, 진짜.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냐. 제가 보기에 뭐 박원석 의원이 들어가 주지 않은 다음에야 어디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정의당까지? 현이가 생각이 좀 있는 근데 거. 황현희 씨 정도면 굉장히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도 오늘 왜 이렇게 날 매기지? 아니, 그럼 황 후보, 우리 황 후보가 아니 딴 게 아니라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20, 30대 청년 정책 이번에 청년 정책을 무슨 아니, 토크서트를 그만. 하다가 또 욕 먹었잖아요. 아니 욕 먹을 수밖에 없어. 나 왜냐면요. 2시에 해가지고 시간이 2시야. 말이 안 되는 그런데다가 거예요, 시간이 그거는. 쭉 정해져 있는데 황교안 이렇게 또- 대표가 예. 시간을 더 많이 쓴 거 오버타임. 그래갖고 청년들한테 말할 기회가 또 안 돌아간 거예요. 친구들 거기다 또 금수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듣기도 싫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할 시간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예. 더 얄밉잖아요. 그렇지. 청년들이 보기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어떤 사람을 저는 어떻게 당으로 끌어들일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자, 사실. 예. 그래서 이제 50%를 뭐 물갈이 한다고 그러는데 50%는 왜 나왔을까? 그럼 좀 아까 민주당보다도 얘기했잖아. 더 많이 우리가 이런 쇄신한다. 거잖아요. 30%? 그럼 민주당은 사실상 30%라는데 없어 아무것도. 50%? 절반이나? 이렇게 되는 걸 노린 바꾸고 거죠. 싶다 이런 거죠. 충격요법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통계로 봐도 그쯤 합니다. 그 의원 교체율이 4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나. 17대 때 초선이 열린우리당에 128 명. 108명. 108명 그때. 그래갖고 108번내였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탄핵 때문에 약간 특수했고 근데 어쨌건 항상 40%를 넘었어요. 20대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19대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이 46%가 갈렸어요. 그래서 야, 50%라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네네네.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비율 정도인데 뭐 할 수도 있겠죠. 50% 달성.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새로운 자리에 들어오는 50%가 누구냐가 문제인 거지. 박찬주, 비율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진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새정치연합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왜 생겼게요. 그때 그 정치개혁 특위에 김상곤 위원장하고 네, 그때 네. 거기 조국도 들어가 있었는데 20% 컷오프 했잖아요. 20% 컷오프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부터 그게 그렇게 깨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호남에서 전패했어요.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그랬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예, 결코 50%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 과정에서 순기능만 하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원칙. 그 그런 원칙대로 하면 있을까요?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원칙을 만들기가 쉽지 근데 그 원칙도 안 만들고 발표부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원진, 홍문종 두 우리 공화당 대표가 웃고 있겠죠. 이삭죽기 하려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초코입. 주머니 거기다 비워놓고. 패스트트랙까지 통과되면 야 이번에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진짜 해볼만 하죠 그때 되면은 진짜. 아니, 조원진은 좋아한대요. 그 저기 반대 안 패스트트랙 올라온 한다고 거. 고백했어요 정의당 의원들한테. 그리고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유승민, 황교안 합친당 25%, 그다음에 친박당 11.2%인가 그랬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꽤 그런데 높네요. 만약에 50% 자르면 이렇게 쪼꼬처럼 입이 올라가면서 그게 한 지금 저기 15%, 강남 20%. 성모병원에 계신 분이 사람 모으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 강력하게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게 그 양반이 공천 준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공화당이요? 근데 그 소문이 공화당한테 실친 않을 거야. 그럼요.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 각각께서. 그분이 뒤에 계신 건데. 근데 예. 오늘 어제 그 임태훈 소장이 중요한 거 폭로했잖아요. 군인 네, 거였다. 네. 그리고 우리 김용민 라이브 나와서 그 이틀. 소설을 푸셨는데 와 정말 너무 모골이 소년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이제 박근혜가 네. 3월 10일 금요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네. 파면이 됐잖아. 그리고 이틀 쉬었지. 이틀 쉬었지.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일요일 밤에 나왔는데 네. 기다렸다는 그 거. 이틀 동안 왜 계속 있었느냐 청와대 네. 본 것 같아요.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쿠데타를 사이에 기다렸다. 황교안이 계엄령을 선포하길 기다렸다고야. 근데 국무총리가. 내가 그래서 당일에 3월 10일 날 그날 그 왜 정광용이라고 네. 박사모 대표 그 사람이 이제 막 박근혜가 탄핵이 확정된 그 이후에 헌재 앞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황교안 총리는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해산해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악의가 맞아. 근데 황교안이 왜 결단을 못했느냐? 그랬다가는. 아니 네. 그랬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뭐 당연히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촛불 들었던 분들은 뭐 박수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이른바 태극기들이 엄청난 그 데모를 하고 그 앞에서 난리 막 났었죠. 방화를 하고 막 온갖 뭐 그냥 소요를 일으킨단 말이지. 그걸 핑계로 해서 계엄군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들조차도 소요가 약했구나. 소요가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때 박사모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는지 아니 아세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러고 나 말씀하시니까 돌이켜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판결 당일에 몇 분 돌아가시기도 글쎄 했잖아요. 말이에요. 당일날만 맞아요. 그랬고. 그래서 박사모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은 아니 그 양반들 돌아가신 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엄령을 해야지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봐봐 이게 악의가 착착 맞아. 우리 그때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 왜 이틀 동안 거기서 있냐. 이게 이제 빨리 그때 나오지. 뉴스를 봤는데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멘붕이 오셨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오랫동안 집을 비우셔서 아직 수리를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후자였지. 후자가 그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죠. 아니 무슨 5년 정도 소리야. 비웠는데 그때 뭐 수리를 해 5년 정도 뭐 50년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건 직접 잘못 하고도 생각하시는 게 변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황교안이 계엄령 선포를 해주길 은근히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황교안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면회도 안 해줬어요. 면회. 그러니까 의자를 안 갖다 놓은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지. 우리는 차원이 아니지. 의자 침대가 아니야. 계엄령이 그것도 수 중요한 있겠네. 의자도 그러니까 중요해. 그 박근혜가 진짜 야마돈 거지. 지난번에 되게 웃겼잖아요.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가 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 조문 가서 네. 박근혜 대통령 잘 못한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 답변이 의자. 의자하고 책상도 넣어드렸다고. 난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안 웃겼어요. 웃겼어요. 예, 저도 웃겼는데 그때 완전 빵 터졌었어요. 아니 나는 그 빵 터짐이 아 진짜 이렇게 대통령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저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나. 아니 그걸 한 맺힌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의자 책상 넣어드렸다. 그렇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와 임태훈 소장이 아주 탁탁 맞춰서 얘기해 주는데 모골이 송연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진짜 황교안이가 계엄령 선포를 했다. 어휴. 근데 임태훈 소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왜 못했을까? 그때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주저했을까? 군도 사실은 헤맸을 것이다. 군대 동원을 자신할 수가 없었을 그치. 거예요. 네, 군대가 동원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있었고 왜냐 79년 이후로 계엄령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아 거야. 나 알아요. 나 왜 그런지 쿠데타 해본 적이 알아. 없는 거야. 그때 역사의 그분이 심판이 하지 부담됐겠죠. 그 어떻게 뒤에 그걸. 있는 그분 네. 그분이 하지 말라 그랬겠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계시가 안 온 거지. 나는 그렇게 아멘. 봐. 네. 아, 대시가 그래요. 나온다. 그 이제 박근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고 특히 탄핵 때 자기 편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네. 80년에 배반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박정희 시해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박근혜가 당했던 수모 아버지 앞에서 온갖 아부와 굴종을 다했던 자들이 냉정하게 전두환 대통령,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보다 탄핵을 주저했던 우리보다 네. 그들이 더 미운 거야. 그렇지. 그 이유수는 아, 인간- 세상에 믿을 건 이제 최순실밖에 없네. 맞아. 그래서 아무리 지금도 둘러봐도. 그리울 거야. 네. 그때 계엄령 선포됐으면 최성원으로 해달라고 계속. 예. 박원석 죽었어. 김용민은 지금 성천교육대에서 박찬주한테 이거 훈련 받고 아니 살 많이 그러면 빠졌겠네. 예. 아니 그럼 우리는 삼천교육 때 안 가죠? 그런 게 의원이 어딨어요? 아니었습니까? 여성도 가요? 저도 가서 이거예요? 그건 있지. 여성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예요?
여성들은 안 갔지 그때. 예, 그 아니, 남자들만 같이 술. 그 근데 아마 여성들이 이거 하는 건 없었어.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뭐 얄짤없이 다 저기 체포됐을 것이고. 현직 의원들은 당일로 바로 다 검거령 떨어졌겠죠. 그리고 아니야, 전현직 다 했을 거고 특히 박원석처럼 이분이 탄핵을 최초로 입에 올린 사람이세요. 탄핵의 음수선, 그지? 우리 미랑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찍혀 있었을 거예요. 미랑 준비. 아니, 지금이 만약 그 시절이면은 형님이랑 같이 저도 방송하잖아요. 저도 끌려가겠죠 그러면? 그치. 당연하지. 세트로. 저도 아니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서 그다음에 나는 이럴 거야. 토크 콘서트 10번 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예. 나와 함께하는 민정당이란 팟캐스트에서 탄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나도 끌려가잖아.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박원석 의원이 자꾸 얘기해서 그럼 뭐 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비겁하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셧다운까지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 셧다운. 인터넷 셧다운. 그러면 아, 그거 있어요. 뭐 이거고 나발이고 통제. 뭐 아무것도 못해. 그래, 우리 다 아니, 개인적으로 흩어져. 아마 말이 되는 계엄을 실제 선포하려고 그랬다면 그런 수단을 동원했겠죠. 아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온라인 통제까지. 아니 우리가 뭐 인터넷 없다고 가투 못했나? 그렇지. 한다고 뭐. 그냥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광화문에 광화문 모여. 그래갖고 거기서 진정한 난리가 혁명이 나죠. 일어나.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언론한테도 속지 않고 뭐 그럼요. 누구한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진짜 저쪽이 그럼요. 총을 막 한다, 쏴댄다. 그럼 이제 민간 기술이 동원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민간 알려야죠 기술지 진짜. 화염병. 화염병? 아니 그 차원이 아니지. 아니 근데 제 아는 형이 있는데 뭐야 도대체? 그 국락권 형이 있는데 화염병 발사기. 그 형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화염병 제조자예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는 간디의 후예로서 네.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아니 저쪽에서 위대한 총을 시민 대면 정신으로 우리도 무장을 해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한번에 2만 개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소시적에 1분에 2개씩.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그 괴물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화염병 하나 남았는데 그 활로, 픽살이 예. 나잖아요 뒤로 네. 떨어뜨리잖아. 이게 여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화염병을 던지면 그게 정경한테까지 안 가는. 그렇긴 하겠네요. 여학생들이. 그럼 좀 더 가까이 가서 던지면. 아니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은 무서우니까 바카스병으로 던진다는 얘기. 그럼. 그래요. 예. 요즘 홍콩에서 화염병 많이 던지더라고요. 요즘 그거 다 보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다 그거는 이제 기술 제조를 그쪽으로 당연하죠. 이전을 했던 거군요. 50 때인데 예. 그 이제 부산대 다니던 어떤 선배 얘기가 어느 날 노무현 변호사님이 차를 몰고 따오더니 내 바빠서 뭐 더 얘기는 못 하고 트렁크 딱 열었는데 소주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왜 소주는 왜요? 화염병 만들고. 이거 진짜 화염병 다 하면 그랬나 대한민국 보군요. 민주화 세력. 그러네요. 예. 청년. 라떼 이스 홀스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요. 예. 예. 요즘 진로 이스백이라고 해서 유행하는 파란 병이 있는데 보면 목이 길잖아요. 네. 옛날에는 목이 짧고 더 둥그랬단 말이죠. 그게 바뀐 게 화염병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맞다. 목이 짧고 또 그런 스토리가 둥글어서 또. 거기다 이제 천 대고 솜 쑤셔 놓고 묶어서 던지기가 좋았는데 길어지니까. 그래서 목이 짧으니까 화염병 만들기가 좋았고 목 길이를 바꿔서 대한민국 소주병 표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화염병을 못 던진 거죠. 맥주병은 두꺼워서 잘 안 깨져서 안 못 깨지고. 던졌고 바카스병도 작아서 안 깨지고 이러나 저러나 소주병이 최고였거든요. 그 진로 이즈백을 보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감성이 좀 말랑말랑하세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저번에 추하셔가지고 그 소주병에다 휴지를 쑤셔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잖아요. 아니 우리 있잖아 그 시절 얘기로 들어가면 밤을 새워도 안 돼. 네,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슈로 다음 가시죠. 이슈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 3위가 구속됐네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그래요? 의하면은. 뭐예요? 뭘로? 그 저기 저 조현범이 효성. 네. 맞아. 그래요. 네. 자, 아니 설탕도 넣었습니까? 화염병에다가? 그런 예, 소리도 그러면 있었죠. 더 달라붙고 더 잘 타올라서 너무 많이 얘기하네. 아주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깜빡했네. 설탕.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는 또 왜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접착력이 있어서 끈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다시 하자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아니, 아, 예를 우리는 들면 비폭력 저항이에요. 저쪽에서 만약에 총을 들고 막 위협하고 쏘고 아니, 때리고 이러면은 그때는 우리도 무장해야지. 안 저도 그래?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운 거지 뭐 실제로 할걸 네. 구경을 해본 적은 그럼요. 없습니다. 아까 형의 멘트가 좋았어요. 네, 민간 기술. 민간 기술. 아니 그러니까 민간 이 기술. 국민들이 한 100만, 200만 모이면은 예. 그런 할 일이 생각이 있으면 안 없어. 되죠.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광화문에 모였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더라도 군이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호락호락 안 움직였을 거고 네. 설사 군이 움직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의 국민이 한 100만 명 모여서 가로막으면 못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때 촛불 집회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이 언론에 의해서 이게 사실이 정보가 제공돼서 타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어쨌든 형이 망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 만약에 뭐 계엄령이 뭐 나중에라도 혹시 발표가 된다. 저 진짜 온몸을 무장해. 저는 앞장설 겁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사실. 황교안 대표 믿고? 아니 마이크 들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처단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덕후 콘서트 제가 아, 나이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때 만약에 SNS가 있었다면 아,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쭉 글쓴거를 그 보고 실상을 알리기에는 그때 초보죠. 예. 그렇게 마지막에 당하게 된 것이 시민들끼리의 연대와 조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냥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만약에 SNS 있었으면 우리 그때. 제일 먼저 계엄군이 한 게 통제잖아요. 광주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끄는 거죠. 그렇죠. 예. 고립시키기. 예, 산길도 다 막았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 조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 받아야죠. 지금 당신은 뭐 그때 계엄령 선포 안 했냐? 이거부터. 참고인 중지 상태인데 저 누굽니까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는 조현천이요. 조현천. 조현천이를 못 잡아서 수사를 못 한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거예요. 임태훈 소장이 폭로한 자료들에 따르면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고발을 하든가 뭐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그냥 가만히 미적미적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미적미적 되도록 내비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새로 고발을 하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그 되죠. 사실은 그럼 사실상 들어간 건 고발을 김관진이 정의당- 주범인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관진이 더 주범에 가깝다라는 것으로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모아지는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보여서 전 충분히 뭐 그런 검찰이 해놓은 조사만 사실 임 소장이 새로운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요, 검찰이 갖고 검찰도. 있는 자료를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있는 대로 해서 저는 이건 뭐 다른 걸 뭐 저희가 뭐 자유한국당 공격하자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안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 합당한 조사라고 처벌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고발은 누가 해야 김관진이 돼요?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김현